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방금 영상을 보신 분들도 조금 계실 것 같은데 아, 녹화에 소리가 안 들어가서 뭐 다시 좀 영상을 찍어보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하나하나 빠지는 거 없이 좀 더, 아까는 좀 영상이 길어진 감도 있었는데 압축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 현대로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우선은 방산에 대한 이슈로 오늘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방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방산에 대한 우리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 본다면, 방산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방산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설비 대량 생산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도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국가들보다 가격이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방산이 그런 뭐 전차든 자주포든 뭔가 성능에 견주어 봤을 때 미국산보다 뭐 독일산보다 성능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있고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 많이 도입하는데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량 생산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라인을 없애버리는 케이스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수주받은 라인을 다시 복구하고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특성 때문에 방산이라는 산업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는 엄연히 현재 휴전 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전 배치를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고 국내 뭐 육군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국내 방위산업청이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국내 그런 내수만으로도 기술력이라든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휴전국가라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좋고 또 어느 정도의 신뢰도 할 수 있는 그리고 해당 뭐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전을 해준 부분들도 국가들도 있는데 그 기술 이전 받은 걸로 또 약간 우리한테는 안 좋지만 경쟁자로서 개량해서 장사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봤을 때 이 군사 장비를 도입을 했을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 부분이죠. 물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경쟁 관계가 됐을 때 우리나라는 더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면 그만이고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야 되는 뭐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난번에 뭐 터키 사례가 있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고 일단은 현대 로템이 그 현재 주가가 움직인 것은 분명하게 이 방산 관련해서 오늘은 이 모로코 관련해서 요 내용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러면 뭐 추가로 뭐 계속적으로 방산 쪽으로 보면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물론 최근 이제 추가적인 흐름에 있어서 방산 쪽으로 주목을 해볼 포인트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 중요하게 봐야 되는 현대로템에 대한 그런 포인트긴 하지만 다른 분야도 조금은 주목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좀 더 보면은 일단 현대로템 어떤 기업입니까? 최근에 너무 방산 쪽으로만 부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철도 관련된 기업입니다. 철도 관련된.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도 현재 수주 잔고의 경우도 2분기 기준으로 지금 최근에 뭐 계약되는 거는 2분기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방산보다는 이게 방산이거든요. 방산보다는 철도 쪽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수주 잔고도 철도 쪽이 많다라는 것을 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러나 뭐 방산이 역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주 잔고가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겠냐를 봤을 때는 철도 쪽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자 기본적으로 내수적으로는 GTX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부분 결국에 뭐 항공이라든지 그런 부분 물론 유럽의 철도가 어느 정도 잘 되겠지만 계속적으로 철도의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그런 추후에 지금 6개월째 진행되고 있는데 좀 마무리가 되면 인프라에 대한 재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비록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있고 이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 차 있다가
그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가 오르고 이 수주 잔고가 깎여 나가면서 매출이 및 영업이익이 잡히면서 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주 잔고 깎여 나갈 때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요거가 이제 깎여 내려갈 것이냐라고 봤을 땐 저는 아까 이야기 드린 그런 관점으로서 잔고가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분명히 오늘도 그렇고 방산 쪽으로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만 이 철도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트램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하려면 결국에 현대로템 그리고 차량에 대한 요 차량의 그런 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대로템이 제작을 한 데 있어서도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묻힌 부분인데 아무래도 방산 쪽에 국가 철도 산업 클러스터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결국 무슨 내용이냐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 철도 분야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우리나라의 이제 철도를 통해서 물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뭐 잘 개선하고 운송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진화를 하겠다. 뭐 결국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철도 산업이 내수적으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아까 이야기 드린 그 유럽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외에 추후에 더 정말 길게 봤을 때는 과거에 뭐 이런 철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뭐 과거에 현대로템이 뭐 북한 대북 관련주 분류된 부분도 그러한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일단 현재 뭐 북한이라든지 그런 대북주로서의 성향은 조금 빼고 보는 게 맞긴 하겠지만 굉장히 뭐 여러 생각을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의 방산 말고 철도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보시면 에코플랜트라는 사업 분야가 있어요. 에코플랜트 지금 철도, 방산 그리고 에코플랜트 설비 결국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고 한데 이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뭐 철도가 인프라죠. 그리고 이 설비에 대한 부분 이 친환경 쪽으로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 제철 설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계속적으로 설비를 바꿔줘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친환경적인 여기 보시면 뭐 물류 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설비에 보면 폐수 처리라든지 그리고 또 추가로 보면 발전 설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설비. 지금 방사능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 원전에 대한 부분으로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탈원전 기조가 끝나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그리고 또 해외적으로도 결국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에코플랜트에 대한 부분으로서 친환경 관련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친환경적인 이런 설비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그 부분 정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아스팔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아스콘이라고 하죠. 날이 더우면 결국에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금 지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철도 쪽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별로 뭐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서 안 좋은 부분으로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수주 잔고의 증가가 2분기에 굉장히 많이 됐어요. 물론 다른 분야 철도라든지 방산보다는 비중이 아직 규모가 작은 사업 분야예요. 하지만 증가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주목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방산주로서의 흐름으로서 가고 있고 당분간은 방산주로서 계속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은 세 가지 축으로 철도, 방산 그리고 에코플랜트라는 축으로서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생각을 해보자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는데 재미난 흐름이에요.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뭐 금액의 거의 절반가량이 물론 순매수 금액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려를 하긴 해야겠지만 절반 이상이 현대로템 단일 종목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여구간에서 장대 양봉 이후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비슷한 흐름이 나오건 아니면 바로 뭐 내일 조금 더 쳐주는 흐름이 나오건 하지만 뭐 아무래도 덩치가 크다 보니까 바로 치기에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뭐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당분간 단기적인 기회를 줄 수가 있는 덩치가 어느 정도 있는 중형주다. 물론 중형주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나가는 종목이긴 하죠. 그리고 또 추가로 이제 큰 흐름에서 좀 보면은 뭐 과거에도 뭐 정말 과거에 뭐 만 원, 2만 원 때가 되기 전에 뭐 2만 원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 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방산이든 뭐 철도든 어느 걸로도 엮어서든 주가에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는 뭐 차트를 그림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면은 현재 과거에 대북주로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던 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매물이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35,000원에 대한 해결을 해줘야 중요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연봉에서도 결국에는 동일하다. 다만 연봉에서 보면은 이러한 라인을 이미 뚫었다. 그리고 이런 라인에 대해서 시가와 상장 시의 시가와 그 다음에 요 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35,000원까지 터치하고 지켜낸다면 4만원까지 쉽게 가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신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강조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